워런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1년 365일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도 여행을 갔을 때도 여러분을 위해 공짜로 일해주는 직원이 있는데 왜 매일 힘들게 일하시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으신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문제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유튜브, 인스타, 틱톡,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등등 각각의 영역에서 성과를 이룬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솔깃하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다양한 방법론이 넘쳐날수록 기본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손흥민 선수가 어릴 때부터 항상 기본기 훈련을 강조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심지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된 지금까지도 기본기 훈련을 꾸준히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돈 버는 방법에서의 기본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쓴 자기계발서를 읽어보면 모두 카피라이팅, 즉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글쓰기를 강조합니다. 인종차별과 학교폭력을 당하던 가난한 이민자 출신의 천억대 사업가 댄록은 카피라이팅을 배우고 나서 큰 돈을 벌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새 아빠로부터 어머니를 지켜주기 위해 사업을 시작해 26살에 온라인 마케팅 사업으로 600억의 자산가가 된 이만 가치도 현 시대에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카피라이팅을 배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쇼츠와 틱톡처럼 짧은 영상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글쓰기는 샌들의 양말을 신는 것처럼 구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인스타그램, 쿠팡 상품 페이지, 블로그 등등 대부분의 컨텐츠를 만들 때 먼저 글로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 각본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즉 글쓰기는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본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본기만 확실하게 장착한다면 어떤 분야를 시작하더라도 빠르게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것이 목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분야에서 행복하게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더 큰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글쓰기를 통해 진심을 전달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은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다면 이 기술을 갖게 되는 것은 목표를 향해 KTX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대신 24시간 돈을 벌어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파소나입니다. 이 방법은 비상식적 성공 법칙의 저자이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마케팅 컨설턴트인 간다 마사노리가 고안한 방법으로 글의 구성 순서를 딱 정해줍니다. 처음 글을 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기자들도 첫 문장을 쓰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초보가 막막한 건 너무 당연합니다. 저 또한 이 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하염없이 깜빡이는 커서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쉰 경우가 많았습니다. 파소나는 문제, 친근, 해결, 제안, 범위 좁히기, 행동 촉구의 약자로 이 순서대로 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각 요소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고객이 안고 있는 고통을 명확히 짚는다. 친근, 내가 고객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해결, 고통의 근본 원인을 밝히며 해결로 가는 접근법을 소개한다. 제안, 해결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한다. 범위 좁히기, 나의 해결책을 통해 만족할 것 같은 타깃의 범위를 좁힌다. 행동,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고 설득한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사람을 설득하는 3가지의 본질인 타인의 고통, 자신의 가치, 해결책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순서를 고민하지 않아도 아주 빠르게 읽는 사람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단순성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자청님과 신사임당 주원규님의 책장에도 꽂혀있는 스틱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글을 단순하게 써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단순하게 써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스틱에서는 단순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성이란 쉬운 말만 골라 쓰고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 미국의 저가 항공사 중 하나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이 단순성의 원칙을 지켜
다른 항공사가 적자를 내는 동안에도 25년간 꾸준히 흑자를 유지해온 항공사입니다. 창업자 켈러어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항공사를 운영하는 비결을 30초 안에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저렴한 항공사입니다. 이 점만 명심하면 당신도 나 못지않게 회사를 위해 어떤 결정이든 내릴 수 있을 거요. 즉 단순성이란 핵심과 간결함의 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단 한 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글을 쓰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신뢰성입니다. 이 내용 또한 스틱에 나와 있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전문가가 아니라면 사람들을 믿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래 이야기에 힌트가 있으니 정답을 맞춰보세요. 21살의 동갑내기 커플이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던 도중에 파주 외곽의 인적이 드문 길에서 기름이 떨어져 큰 버드나무 아래 차가 멈춰 섰습니다. 여자는 남자친구가 수작을 부리려고 그런 게 아닌가 잠깐 의심도 했지만 곧 진짜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근처에 주유소를 찾으러 나갔지만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나뭇가지가 계속해서 자동차 지붕에 부딪히는 소리가 오싹하게 들렸습니다. 3시간을 기다리던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차 밖으로 나왔는데 차에 부딪히던 소리는 살해당한 남자친구가 나무에 걸려 대롱거리며 발이 차 지붕에 부딪히는 소리였던 것이었습니다. 무서우셨다면 죄송합니다. 혹시 신뢰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알아채셨나요? 그 방법은 바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위스토리에서 21살, 파주 외곽, 버드나무 등등 매우 구체적인 단어들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생하고 구체적인 묘사는 글쓴이뿐만 아니라 메시지 그 자체에도 큰 신뢰성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신뢰성을 강화하는 요소에는 통계 수치, 권위 등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글쓰기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기 위한 3가지 방법으로는 첫 번째, 파소나의 순서에 맞춰 글을 쓴다. 두 번째, 단순성의 원칙.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단 한 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간결하게 전달해라. 세 번째, 신뢰성의 원칙. 권위, 통계 수치, 생생하고 구체적인 묘사는 글의 신뢰성을 높여준다. 글쓰기나 카피라이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너무 막연하고 거창한 것으로 생각되실 겁니다. 저 또한 여러 자기계발서에서 글쓰기를 강조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슨 글쓰기야 라고 생각하며 1년을 넘게 미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루면 성장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책을 읽으며 도움이 되었던 내용이나 느낀 점을 블로그에 간단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서없이 쓰던 글들이 점점 자리가 잡히고 읽기 쉽게 잘 썼다는 댓글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글쓰기 경험들이 지금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운동도 평생 해야 하는 것처럼 글쓰기도 평생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기회가 왔을 때 정말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험은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가성비가 좋은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빠르게 발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좋은 내용들이 스틱과 카피 쓰는 법에 나와 있으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